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일본의 의류회사 유니클로의 광고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98세 할머니와 13세 소녀가 대화를 나누는 광고인데요. 전 세계로 방영이 된 이 광고에서 문제가 된 부분 잠깐 들어보시죠. How did you used to dress when you were my age? I can't remember that far back. 소녀가 할머니 제 나이 땐 어떻게 입으셨어요? 라고 질문을 하자 할머니가 I can't remember that far back. 그렇게 오래된 일은 기억 못해 라고 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광고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맙소사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냐고? 그러자 일각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조롱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 크게 분노하면서 패러디 영상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 패러디 영상을 찍은 분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근덕 할머님을 우선 먼저 만나보죠. 양금덕 할머님 나와 계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유니클로 광고 보고는 어떠셨어요? 우리는 마음이 안 좋지요. 지금 74년 되었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사죄도 못 받고 엉뚱해 죽겠네요. 근데 엉뚱한 소리나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라는 말이요. 할머님은 지금도 눈 감으시면은 그때 일이 생생하세요? 예. 하나도 안 잊어버렸어요. 그 일은. 138명이 동원되어서 갔어요. 지금까지 인원수도 안 잊어버려요. 인원수도 안 잊으세요. 그 예. 당시 어떤 장면이 특히 생생하세요? 공습이 들어와갖고 방옥 속에 그 숙소 내가 방옥대가 있어요. 그리 들어가면 그러니까 아예 거기서 안 나와버려요. 거기서 날 새도록 거기서 잡으러요. 그런 장면이.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녁마당 적기가 온 게. 그런데 광고에서는 그때 그 일을 80년이나 된 일을 어떻게 기억하느냐라고 한 것에 할머니 화가 나셔서 패러디 예. 영상을 찍으셨다고 들었어요. 청년하고 같이 대화하는. 예. 저 봤거든요. 그거 예. 잠깐 여러분 듣고 오시죠. 난 상기시켜주는 걸 좋아하거든. 누구처럼 원폭이랑 방사능 맞고 까먹지는 않아. 제 나이 때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끔찍한 고통은 영원히 잊을 수 없어. 아마 이 영상 찍으시면서 뭔가 우리 후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을 거예요. 할머님. 예. 지금 학생들은 배움도 좋고 공부도 마음 놓고 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에 지지 않고 그럼 학생들한테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불행어들은 다시는 안 돌아오고 그럼 학생들한테 부탁한다고 말 좀 해주시고 아주 나라를 조금 지켜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요, 할머님. 아이고, 할머님 건강하시고요. 예. 오늘 이런 시각에 인터뷰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건강하세요. 건강하십시오. 올해 나이 91살이십니다. 근로정신대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오신 분. 이번에 이 유니클로 광고 보고 화가 나서 패러디 영상물을 만든 양근덕 할머님 먼저 만나봤습니다. 지금 유니클로 측에서는 그럴 의도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 걸까요? 이분의 눈을 빌려서 해석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 연결해보죠. 호사카 유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유니클로 측에서는 그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한국인들이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조롱 의도는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보세요? 네.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확실하게 의도가 있었다라고 피해자들이나 한국 사람들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광고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18세 할머니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그 18세라는 것은 간제 치료자 판결 문제에서 지난해에 신일조 지금에서 한국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재판에서 그 한 사람 살아남은 이춘식 할머니는 98세였고요. 그리고 또 80년 전의 것은 잊었다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국어 자막에만 들어갔지 않습니까? 한국에만. 한국에만. 80년 전이라는 것은
1939년이고요. 예. 이때가 위안부 문제가 본격화된 것은 1937년 12월부터입니다. 예. 그래서 뭐니 해도 1939년이라고 하면 위안부 문제뿐만이 아니라 간제 지원자 판결 문제가 바르바르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그 시기를 말하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 흑인으로 나오지만 13살 소녀가 디자이너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네, 이 13살이라고 하면 현재까지 확인이 된 가장 어린 위안부 피해자의 나이는 13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공문서에서는 15살이라고 확인됩니다. 공문서. 그러나 단시 일본은 한국하고 똑같이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예. 많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만으로 하면 15살이라는 것은 단시 13살이나 14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잊어버렸다라는 말까지 붙여가지고 잊을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사실상 잊었다라는 내용으로 조롱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광고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경제 갈등 그 첫 시작이 된 거, 계기가 된 게 이춘식 할아버지가 네, 제기했던 그렇죠. 그 피해 할아버님이 신일철 죽음하고 했던 그 소송이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네. 이춘식 할아버님의 나이가 98세. 예, 그때 98세였어요. 이 광고 속에 그 할머니 나이와 일치한다. 일단 그거. 네네. 그리고 이제 역으로 80년을 계산을 해보면 그때가 바로 국민징용령이 내려졌던 바로 예, 그때. 예. 이게 다 탁탁탁 맞아 떨어지는 거. 그걸 지금 지적을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었는가라는 부분은 예. 만든 사람만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한국인들이 그리고 피해자분들이 화가 나는 그러한 광고를 내보냈다라는 데 대해서는 지금 그것을 내리면 다 끝났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사과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혹시 교수님 네. 일본 현지에서 80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하냐, 80년이라는 것과 연결돼서 일본 일본 우익들에게 나오는 발언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레토릭이라고 그러죠? 논리가 있습니까? 너무 옛날의 이야기는 기억할 수도 없을 텐데, 그러니까 거짓말을 많이 쏟아낸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딱 꼬집어서 80년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올해가 80년이니까, 그동안 쭉 일본 우익들이 썼던 말들을 종합해보면, 그렇게 옛날 일을 위안부 기억할 피해자나 수도 없을 텐데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기억할 수 없을 텐데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다. 네네, 그런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요새는 또 유니클로를 사기 시작한 한국 내에 약간의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곳에 대해서는 또 한국 사람들은 불매 운동을 역시 못한다라든가 또 말하기 시작했고요. 한국 사람들은 결국은 자존심이 없는 민족이다라든가 역시 일본 제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민족이다. 이런 것도 계속 나와요. 그래요. 아니 근데 이제 유니클로 입장에서 볼 때는 유니클로 코리아 입장에서 볼 때는 굳이 이런 피해자들을 조롱해서 얻을 이익이 없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굳이 그랬겠는가? 예, 전혀 위도가 없었다라고 하기 어려운 것은 왜 굳이 없는 것을 80년 전이라고 넣었을까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 나이 때는 이러이러한 옷을 입었다라든가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요새 유니클로 같은 이런 것을 원했다라든가 뭔가 더 좋은 광고 문구가 있었을 텐데 왜 그냥 크지 잊어버렸다라는 말을 써야 되었는지 이러한 부분의 위도가 진짜 궁금한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굳이 왜 그랬을까 이해는 안 가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너무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광고에
이러한 광고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98세가 이랬을까? 아니더라도요. 네. 90세 할머니는 내세워도 되었고 뭐 70세 할머니도 되었고요. 예. 혹은 두 사람이 아니라 3명, 4명 여러 나이별로 내세울 수도 있었고 그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왜 그 산진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그 나이에 두 사람을 그 등장시켜놓고 그리고 또 잊어버렸다는 말을 일부러 하게 하고 80년 전이라는 그러한 내용을 붙이고 한국에서는 내보냈고 이거는 그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굉장한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광고가 되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사카 유지 교수님, 여기까지 이제 말씀 드릴 텐데요. 제가 끊기 전에 짧게 한 가지만. 네. 내일 이낙연 총리가 일왕 즉위식 한국 대표로 갑니다. 이게 네. 뭐 단순하게 즉위식 참여하고 오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이 엉켜 있는 한일 관계에 물꼬를 틀 수는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는데 어떻게 네. 보세요? 지금 그 물밑에서 여러 가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물밑 협의가 어느 정도 잘 되는지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일본 쪽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으로 협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반반이군요. 예,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반반보다도 일본 쪽에서- 안 되는 건가요? 지금 기대가. 일본 쪽에서 사실은 뭔가 이야기가 나와 있어야 돼요. 뭐 물론 아직 그 며칠간 있습니다만은 그 며칠간 사이에 물밑에서 어떤 합의가 나와야 그 다음에 언론에서 조금 나오거든요. 현재까지 언론에서는 그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지는 불투명하다라든가 요미우리 신문의 그렇죠. 보도라든가 약간 일본 쪽에서는 부정적인 것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상당히 분위기를 좀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상당히 쾌리가 있습니다. 네, 이 쾌리가 조금 좁혀지면 24일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꼬를 틀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 좀 객관적으로 보면 일본 아직은- 언론 반응 부정적이다. 큰 기대는 네. 말아야 한다 이 말씀.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호사카 유지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